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7번째 시험이었죠. 2020년 9월 21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인상 형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가 뭘까요? 첫인상 효과를 분명히 물어볼 텐데요. 보기를 좀 볼게요. 어떤 사람에 대한 초기의 정보가 나중의 정보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에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초기의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에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 여기서 큰 비중이라는 건 초기의 정보라는 얘기잖아요. 초기에 만들어진 정보, 첫인상에 대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효과 뭘까요? 초두 효과입니다. 초두 효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린 판단에 따라 이후에 입력되는 정보들에 대한 판단도 맥을 잇게 됩니다. 라는 걸 저희가 맥락 효과라고 불러요. 첫인상이 단단하게 굳어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 이 단단하게 굳어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고요. 이런 걸 콘크리트 법칙.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 정보보다 부정적인 특성이 그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더 지배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그 일반인이라고 나누는 것도 좀 웃긴데 일반인이 연예인을 바라볼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한 가지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걸 부정성의 법칙. 그다음에 상대를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걸 저희가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효과죠, 효과.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황별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제 인사에 대한 문제는 아예 이런 형태로 고정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 유형 같습니다. 자, 1번.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사에게 인사를 할 때는 보통 예를 하도록 합니다. 맞죠? 2번. 실내 혹은 복도에서 같은 사람을 자주 만날 때는 목례를 해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3번. 업무상 전화 통화 중 상사가 자신의 옆을 지나갈 경우 목례를 해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4번. 화장실과 같이 불편한 장소에서 상사를 만났을 경우 목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맞죠. 5번. 손님을 응접실로 안내한 후 차를 접대할 때는 최대한 공손한 마음을 담아 여기까지 맞아요. 정중례를 하도록 합니다. 정중례 할까요? 네, 목례합니다. 목례. 이 응접실에서 접대를 할 경우에 차를 접대할 경우에는요 목례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정중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 중에서요 최대한 공손한 마음을 담아 저것 때문에 정중례가 맞을 거야 이렇게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지 않는 문제 유형이죠. 문제 보기는 긴데 정답은 5번에 있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전통 예절에서 절의 종류 중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수연, 고희 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관례는 아시잖아요. 이거 관직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 혼례, 결혼하는 거, 상례, 상갓집에 대한 제례, 아니면 제례가 아니라 제례, 제사 지내는 거, 수연, 아시죠? 60에 대한 그다음에 고이 70에 대한 나이죠, 나이. 자, 이때 사용되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요 나와 있는 관예, 혼예, 상예, 제례, 수연, 고희 아예 이 키워드로 기억을 좀 하세요. 이 중에란다. 이것들이 쓰일 때 주로 사용되는 걸 가장 큰 절이라는 걸 나타내는 이름이 있어요. 5가지 중에 그게 뭐냐면 배례입니다. 배례. 네, 한자로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배례라고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배례입니다. 행례,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절이라고 부르죠. 학렬이 같은 사람, 관직의 풍계가 같은 사람, 이런 키워드가 나올 때 쓰는 게 행례. 자, 초례, 작은 절입니다. 흔히 이 문제가 나올 땐 답배라는 게 키워드로 나오겠죠. 답배. 자, 진예,
큰절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격식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나오게 되면 진예 큰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겠죠? 그런 정도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례라는 거를 꼭 좀 위에 나와 있는 키워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수연, 고희 자 이런 것과 연관을 좀 지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공수법이라고 남좌 여우라는 건 아주 기본이니까요.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손의 위치가 바뀌는 건 망자를 대할 때 상갓집, 제사 시에는 기본 자세 어떻게 된다?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공수는 절을 하기 위한 기본 동작으로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2번. 공수는 의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어른을 뵐 때 반드시 합니다. 맞아요. 3번. 평상시와 흉사시의 손위치는 다르다? 맞습니다, 이거. 흉사니까요. 4번. 남자와 여자의 손위치는 다르다? 남좌 여우니까요. 당연히 다르죠. 5번. 흉사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잡는다. 평상시가 남좌 여우고요. 네, 흉사시에는 남우여좌가 되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5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이해가시겠죠? 남좌 여우라는 평상시 이것만 좀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데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화법 자 화법 물어봅니다. 보기를 먼저 좀 볼까요? 고객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KIE 스마트워치 모델의 경우 무게가 18g 늘어나긴 했지만 그만큼 처리 속도와 저장 공간이 늘어나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무게가 18g 늘어나긴 했지만 자 18g 뭐 얼마나 무거워질지 모르겠지만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 단점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처리 속도와 저장 공간이 늘어나서 성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저희 이건 장점이에요. 갖고 있는. 자 그러면 약점이 있으면 저희 강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화법 저희가 뭐라 부릅니까? 네, 보상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보상화법. 문제 보기에서의 예시를 잘 보시게 되면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약점, 단점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만큼 처리 속도와 저장 공간이 늘어나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 또는 장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관점으로 진행되는 화법, 보상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해서 쿠션 역할을 합니다. 쿠션 화법. 자,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말을 전하는 화법. 자, 신뢰감을 줍니다라고 얘기가 되면 네, 신뢰 화법.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대표적인 거. 유명 연예인이나 매출 자료를 제시하여 고객의 반대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후광화법이죠. 후광화법. 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관심 있게 귀담아 들어줍니다. 귀담아 주는 화법. 귀담아 들어줍니다. 맞장구 표현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불평 행동 유형 중 사적 행동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 문제도 먼저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의 제기는 좀 해놨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보시게 되면 사적 행동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사적 행동과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건 공적 행동이라든가 저희가 SMAT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3자 행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때 1번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합니다. 자, 사적 행동인가요? 걸어 항의합니다. 맞겠죠? 2번 손해배상 청구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이건 공적 행동이라는 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3번 해당 회사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자,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교환. 사적 행동 같죠? 해당 회사의 제품을 반품 처리한 후 환불을 요구합니다. 자, 이것도 사적 행동 같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알린다. 자, 이건 100% 사적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같아요라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거든요. 3번과 4번에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게 조금 안타깝지만 연구된 자료들, 논문들을 좀 판단해 보게 되면요. 이 3번, 4번의 교환과 환불은요. 사적 행동 범주 안에 넣질 않아요. 네, 사적 행동 말고요. 다른 범주를 나눠 가지고요. 거기다 포함을 시켜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범주에 넣는 걸 가지고요. 사적 행동이라는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 넣질 않아요.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2번이 사적 행동과 가장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 3번, 4번이라고 이게 사적 행동이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항변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3번, 4번의 교환과 환불이라는 게 과연 사적 행동과 완전히 그 뭐랄까요 동일한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까? 라는 걸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좀 요청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조금 더 정확해지려면 학자들마다 저 사적 행동과 공적 행동 또는 어떤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범주를 나누는 것들의 연구 자료가 조금씩 달라요. 이 고객 불평 행동 유형을 갖고 나누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학자의 뭐 이름을 써줬다든가 또는 어떤 좀 명확하게 좀 얘기가 됐다면 워딩이 표현됐다면 답이 2번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뭐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저 교환과 환불에 대한 건 실제로 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실제로 2번으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요번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낸 의도가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뭐 제 카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영상 그 댓글란에 분명히 표시를 해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좀 주의 깊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 지금 기억하세요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하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불만 고객 관리와 관련해 컴플레인 처리 시에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컴플레인 처리 시에 유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거. 저희가 뭐 외울 것도 아니고요. 조금만 좀 보시게 되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맞죠? 2번. 고객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맞아요. 3번. 설명은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맞아요. 4번 고객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합니다. 맞죠? 5번 고객의 정서는 근본적으로 선의보다 악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견지한다. 이건 고객을 너무할 정도로 좀 이렇게 비약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정해야 되는 내용은요. 고객은 근본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불만 고객 응대의 기본 원칙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불만 고객 응대의 기본 원칙 5가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피뢰침의 원칙, 책임 공감의 원칙, 감정 통제의 원칙, 언어 절제의 원칙, 역지사지의 원칙입니다. 이 5가지 지금 모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 나, 다, 라, 그 다음에 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따지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2번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이 5가지 골라내는 문제.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고객 불만 요인 중 자,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외형이나 인테리어, 매장의 입지 조건, 설비 등에 대한 불만을 의미하는 거. 외형이나 인테리어, 매장의 입지 조건, 설비라고 나옵니다. 자, 아까 이 비슷한 것들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뭐 고객 편의상이라고 했을 때 아까 뭐 피지컬 에비던스라는 걸 이제 아까 된다. 저번 영상에서 전략론에서 막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여기 나오는 외형이나 인테리어, 매장의 입지 조건, 설비라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는 걸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만.
외형이나 인테리어, 매장의 입지 조건, 설비라는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카탈로그, 상품 설명서, 통보서, 뭐 인터넷 게시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뭘까요? 네, 정보적 상황에 대한 불만입니다. 제가 이거 왜 불러드렸냐면 예전에 이걸로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회원가입 절차, 뭐 물건 사는 절차, 뭐 절차라는 게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절차적 상황에 대한 불만.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뭐 간단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코치의 수행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코치의 수행 활동이라고 나와요. 코칭은 아시겠지만 뭐 1대1 서로 간에 코치와 피코치가 상호작용, 거기에 쓰여지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코칭이 이런 겁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코치의 수행 활동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1번 코치는 부가적인 과제나 문제적 상황을 제공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2번 코치는 힌트와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행 방법을 구조화합니다. 맞습니다. 3번 코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전략과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돕습니다. 맞아요. 4번 코치는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간과된 단계를 상기시킨다. 맞습니다. 5번 코치는 학습자와 배경 지식에 따라 학습 활동을 조정하지 않으며 온전히 학습자의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한다. 자,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이건 원래의 내용은 코치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에 의해 조정하며 온전히 학습자의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요번 9월 달에 봤던 이 9월 20일 날 봤던 시험 문제 분석 동영상을 내내 촬영을 하면서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워딩을 바꿔서 출제되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무론에서 나온 문제 중 여지껏 10문제 보신 것 중에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실제로 따라 배경지식 학습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학습 활동을 조정하지 않으며 자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구별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갖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코칭이라는 건 1대1 상호작용 여기에 쓰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만 좀 기억하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구별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꼭 다음번 시험 문제가 비슷한 게 나온다 그러면 문제풀이에 꼭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지금 쭉 보셨는데요. 이 영상만으로 나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한 가지 팁과 더불어 저희 거 홍보 좀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게 제가 출판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입니다. 서점 오프라인 온라인 서점에 가시면 다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기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 총 13회차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따로 분권되는 것처럼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기본서 내용이 아니더라도요.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분석 자료는 충분히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최신 기출문제,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9월달 기출문제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출판돼서 나오는 교재다 보니까. 그래서 저 교재를 혹시나 나는 서적으로 보는 게 공부가 더 잘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구매하시고 아래쪽에 보는 제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저 책 구매했습니다 라고 하면 다 등업시켜 드립니다. 전부 다. 카페에 오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뭐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리고 뭐 챕터별, 제가 이제 이 단원별로 나눠놨거든요. 문제들 전부 다. 그래서 그 파트의 출제 경향, 최신 출제 경향, 그리고 뭐 문제풀이에 대한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병행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같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고요. 요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다중 출제가 됐던 문제, 너무 자주 나왔어요 라는 문제, 핵심 문제 솔루션이라는 문제 분석 파일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가 진행된 다음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오시게 되면 가입하신 다음에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저희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자료 이걸 구매하셔야 등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이라고 저는 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 통합 합격률만 92.8%입니다.
충분히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CS 전략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 쭉 보셨고요.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안내해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